얼마나 걸려요? 빨리 먹는 방법 매우 좋아. 아, 읽을 게 많아요? 아, 나 코가 막혀가지고 읽는 거 좀 힘든데. 그래, 난 잘해봄. 요거를 화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잠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를 늘리면 어때? 지금 잘 보이죠? 이렇게. 아이고 귀찮나. 이거는 어서와요. 맞아요. 나 드디어 여기다가 두면 좀 괜찮나? 여기 말고 여기가 낫나? 여기가 낫나? 아, 이젠 이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해야 한다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도 한다.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나도 안 해봤단 말이지. 한국어가 따로 되는데요? 12개와 11개로 구성된 심리 테스트 결과. 인륜이 무너진 세상에 당신을 그려보세요. 저는 외면하는 부역자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그래. 엄마 깜짝이야! 들어가자. 아니,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이렇게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었잖아. 아하, 킹도네. 이거는 아마 다른 치오에 올라갑니다. 다른 치오 미리 그냥 만들까 그냥? 이런 거는 다른 치오용이지 딱. 다른 치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러멈. 아, 기침나. 오프닝 멘트도 해달라고? 오프닝 멘트 보통 뭘로 하지? 구독과? 아니, 이거부터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 이거는 그 잼민TV 말투인데? 유튜브 친구들 유하! 유튜브는 재민이들 다수라고. 아닌데, 나 유튜브 시청자 그거 보면은 나이대 보면은 재민이까진 아니던데. 유하! 오늘은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 맞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어마어마한 사실. 유튜브 성비가 원래 남성분들 70, 여성분들 30이었는데 최근 영상의 성비가 9대1로 바뀌었습니다. 내 투순이들 어디 갔어? 분명 있었거든요, 투순이들. 없어졌어. 아, 이상해. 100% 정확하지 않으면 12개의 결과만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당신은 숲을 지나다니다가 외진길에 주차된 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헉.
사고 차량? 아, 이미 망한 세상이구나. 아, 트렁크에 식료품만 가져간다.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가져간 걸 알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물자를 내려둔 건 본인들의 잘못이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주인이 쓸 수도 있는 물건이다. 좋은 건 나쁜 건가? 막 집었다가 원한을 찰지도 모른다. 차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매복한 뒤 그들을 습격한다. 뭐야, 되게 많네? 시동에 걸린 걸 본다면 분명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합류한다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다가 우호적으로 다가간다. 사람들이 날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나의 중요함을 입증시키고 입지를 굳혀 영향력을 얻는다면 지금의 생각보다 훨편할 것이다.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접근해서 만약 그들과 날 받아준다면 배신하고 많은 물자 이 멋진 차를 챙기고 도주할 수도 있겠다. 저는 사실 용이긴 한데 받아들일진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말 걸어볼만 하지 않나? 뭐 바로 보자마자 바로 샷건 날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차를 시동 걸 수 있다는 물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먹을 게 많지 않을까? 당신은 라디오 청취 중이 있습니다. 방송에 출처가 불명한 데다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알아만 두고 가진 않는다.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는 길을 오른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습격한다면 아주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물자를 얼마 훔쳐 원래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어쨌든 간에 좋을 것이다. 긴 글이요? 아, 여기요? 은신처에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는 라디오를 꺼내서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약간의 잡음만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주파수 하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면 자원자 분들에게는 안전한 숙소와 식량, 식수가 제공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경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을 청취 중이신 국민들께서는 정부요? 그것이 남아있었나요? 방송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도시의 이름을 송출했습니다. 백신은 희망이 있는 걸까요? 이게 근데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여기에 간 사람들을 임상실험 하겠다는 건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임상실험을 할지 모르잖아. 난 못 믿어.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챙겨주지 않을 거야,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당신은 2층 건물에 2층 수색 중이었습니다. 한적하기 그지없는 2층 캐비넷과 책상들이 여기저기 있고 의자들은 모조리 넘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으며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내밀어 내다보니 저 아래에 유리 조각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들을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건물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 수색을 시작하려던 참에 밤에 침묵을 깨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황급히 내다본 창문 밖 도로에는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좀비들에게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이 2층 건물은 물자가 꽤 많이 남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이 산채로 좀비에게 뜯어 먹히게 내버려둔다면 넉넉히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대로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동안 저 사람이 왼팔에 물리는 게 보였습니다. 가득 찬 탄창이 삽입된 권총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안 물렸으면 저는 구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그 물자와 그런 거를 다 내버려 뒀을 때 사람이 같이 있는 거에서 그 안정감과
그 소속됨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좀 괜찮을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근데 물린 거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고통하는 죽음을 줘야 한다. 물건을 조금밖에 챙기지 못하겠지만 총알 한 발로 산채로 뜯어먹히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일 것이다. 물렸으니 별 수 없다. 어차피 물렸으니 좀비가 될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물건들부터 챙긴다. 저 사람이 죽은 덕분에 내가 물건을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총알도 아낄 겸 살인을 하지 않는다. 물렸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구하면 살 수도 있다. 권총이 삽입된 탄창이 가득 차 있으니 저 사람을 포위한 좀비들을 해치우고 구출한다.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니면 적어도 쏴야 하지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물렸으니 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총알을 쏘면은 시끄러워서 쟤네들이 올 수도 있잖아.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난 이 사람을 처음 봤어. 안면도 없는 사람을 글쎄? 안 물렸으면 구했겠는데 물렸으면 어쩔 수 없지. 당신은 한적한 도시 근교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난 좀비들의 시체가 드문드문 남은 도시 근교에 전신줄을 들이받은 자동차와 털린 지 꽤 지난 듯한 상가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오이 오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불량스럽고 간신뱅 같은 목소리에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 당신이 지나치려던 골목 구석의 야구방망이와 오한마로 부장한 불량스러운 약탈자 둘이 마스크를 쓴 20대 청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로 인해서 권총에는 약 3발만이 남아있는 걸 당신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물건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총알은 몇 없지만 주저없이 불량배 같은 생긴 둘을 향해 총구를 거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무슨 일인지도 알 수 없지만 바로 쏘는 건 괜한 총알만 낭비해야 할 수도 있다. 총구를 겨누고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하다면 딱 한 발 정도만 위협용으로 사격하고 모두가 흩어지면 빨리 자리를 벗어난다. 굳이 총알을 낭비할 필요도 없이 은닉한 총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나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소란을 만들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햇병아리들의 무장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가방에 들고 있는 녀석은 물건을 모두 탐난다.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챙기면 되겠다. 아마 저놈들은 모두 지금 상황에서 털어먹기 딱 좋을 것이다. 총도 없는 것 같으니 적당히 협박하고 싹싹 털어가자.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위협받는 청년을 살펴본다. 건강 상태라면 영입에 제의를 한다. 방금까지 위협받던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 함께 있던 그룹원 중 나이 하나에게 어서 구이하지 않겠냐고 적을 싸서 적어도 쏴야 하지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저는 영입을 할 것 같아요. 같이 지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겠어? 특히나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적다면은 영입을 합니다. 당신은 상당히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들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여서 당신은 영업하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하이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에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공호가 이런 상황에서 쓰일 줄 몰랐다는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며 당신이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인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는 상태인데 생존자들의 말을 믿어도 괜찮은 걸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이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진짜 워킹데드 시즌 8까지 본 사람으로서 요 가면 당합니다. 당해요.
난 봤어. 그럼 난 워킹데드를 무려 시즌 8까지 봤단 말이야. 거기서 봤어. 그 이상한 거기 약간 이상한 애 있어가지고 이용만 먹다가 죽을 뻔한 거 겨우 살아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머릿수가 더 있어야 좋을 게 어딨다는 거야? 물건이 많은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다면 훔쳐서 나오기 딱인 곳이 터이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채 간다면 총이 빈 상태이긴 하지만 적당히 견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몰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나 혼자 독차지해도 되는 건 아닌가? 그들을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 머무르기 딱 좋은 곳이 아닐까? 식량도 식수도 없고 내가 약간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머무르기 좋을 곳이 터이다. 여차하면 총도 있어서 비어있긴 하지만 호신용으로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의 단단히 강의시켜두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거기에 지도권을 휘어잡는다면 의심을 품고 동행한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서 적당히 일하다가 물자가 떨어진다 싶으면 홀라당 다 챙기고 나온다. 선택지가 좀 고민이 되네요. 죽일 생각은 없거든요. 요거 아니면은 요거 거 같은데 여기까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제가 또 잠입은 잘 못하거든요. 몰래 뭔가 하고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 게임에서도 항상 몰래 가서 죽이고 오십시오 하면 정면 돌파 바로 그냥 총부터 갈기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저는 약간 지도자의 성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은 높은 곳으로. 당신은 길을 가다 정신을 잃은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차도 옆에 움푹 파인 초목이 우거진 곳에서 숲을 위에 덩그러니 있는 생존자를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더플백을 둘러매고 있는 그의 눈을 붙인 채 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을 소진되어 정신을 잃은 듯 보였죠. 움직임이 얕긴 하지만 숨이 쉬는 듯 움직이는 것을 보니 분명 살아있는 상태였고 훑어보니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진도로까지 누가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은커녕 널린 처참한 몰골들의 좀비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과 당신만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를 깨운 다음 길을 간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누군가 또 이 사람에게 해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두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깨워두는 편이 그에게도 좋다.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나중에 추적당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것 같으니까. 길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의 잘못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 죽을 작정을 하거나 다름없이 물건만 빼돌려서 지나쳐간다. 괜히 물건에 손대기도 그렇고 깨워서 오히려 나를 위협하면 그건 더 좋지 않은 일이다. 후원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으니 가던 길에 마저 가자. 나자바가쇼 있는 걸 보니 좀비에게 미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내 피를 보면서 재미를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다. 깨운 다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 버겁다. 저는 동행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살아. 맞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동행이에요. 정 아니다 싶으면 당신의 동료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라고 얼마 전 어찌저찌 합류하게 되었던 당신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저가 담겨 있었지만 끝내 당신은 신뢰하고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나 물렸어.
언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주택가를 수색하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였던 좀비를 처음에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물린 뒤에야 겨우 끝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린 손은 왼손이었습니다. 소독약과 항생제 그리고 그의 소방 도끼가 있기는 했지만 당신은 마찬가지로 권총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쫓아내거나 헤어진다.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 손발이 맞아서 괜찮은 동료긴 했지만 부담도 지기 싫고 그렇다고 해를 끼치기도 껄끄럽다. 거짓말로 치부한다. 물린 부인은 가짜일 것이다. 아니 적어도 지금 멀쩡한 거 보면 아무래도 면허자일 수도 있다. 잘 모르겠지만 부인하고 개의치 않고 동행한다. 동료의 왼팔이 절단한다. 피냄새와 비명은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한다. 새어나가도 이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한다. 격리시킨다. 식사 식량을 대신 가져다 주기로 하고 방 안에 동료를 격리시켜 며칠 동안 지켜본다. 팔을 자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그렇고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다. 살해한다. 권총으로 편하게 보내준다. 총알 한 발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건 그간 지내온 정으로 줄 수 있는 일이다. 자살을 종용한다. 권총을 그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선택권을 넘겨준다.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내 손에 피를 붙일 수는 없다. 저는 절단 이게 워킹데드에서 봤거든요? 절단하면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게임에서도 물린 부분을 절단하면은 변하진 않았었어. 이거 아니면 격리인데, 근데 격리가 이게 또 그 드라마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데에서 격리시킨다고, 아니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안 잘라내면은 좀비가 된다니까? 좀비가 되면은 그간 지내온 정과 정말 나랑 손발이 잘 맞던 동료를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근데 물어보긴 할 것 같아. 너 팔 자를래? 하고. 근데 너무 아플 것 같긴 한데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둘 다 물어볼 것 같긴 한데 난 이걸 잘라줄 자신이 없긴 하다. 소독약, 항생제, 소방도끼.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이거까지는 못할 것 같아. 제 멘탈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격리가 낫지. 당신을 붙잡은 불량배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달려면 용이 아니구나. 어이 찔빵. 지금 나보고 찔빵이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당신은 정신을 차리자 머리채를 붙들린 채였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 도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 웃으면서 금리를 드러내더니 당신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 지도차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우리랑 같이 다니면 좀 챙겨줄게. 그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동료들을 돌아보곤 어떠냐는 듯 묻자 그들이 난처해하더니 자신들의 두몽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아 왔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신은 영업하기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살려면 별 수 없으니 합리한다. 무슨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붙들린 상황이라면 체념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살 확률이 높을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다.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거나 산채로 좀비의 밥이 되기 뻔하지만 거부한다. 숙이는 척하면서 귀를 노리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다. 들어가서 그들의 비행에 맞추는 동시에 천천히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된 게 아예 독하게 마음먹고 그들과 동화하여 그들 안에서 입지를 굳힌다. 난... 1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은 너무... 4번 할만하지 않나?
뭐 얼마나 나쁜 사람일까? 사람을 막 죽인다, 막 죽여가면서까지 물자를 챙겨온다, 뭐 이러면은 나도 좀 도망갈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할 법한데. 아, 그건 별로예요. 수염 덥수룩한 걸걸한 목소리의 아저씨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니란 말이야. 4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시체가 즐비한 캠프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캠프는 천막 있고 중앙에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천막들의 방수포는 죄다 찢어져 있었고 안에 침낭도 솜이 터져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도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피냄새만 넘쳐나는 시체들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얼른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 갑자기 아직 살피지 않은 천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그를 향해 총을 겨눴지만 잠깐! 기다리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온 그 노인은 아무래도 이곳에 먼저 도착해서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은 없었는지 가방도 텅텅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양손을 들며 투항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젊은이 그냥 지나갔세. 응? 굶은 지 일주일이나 돼서 먹을 것도 없다네. 어떻게 할까요? 저른바리에다가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가방 안에 총을 숨겼을지도 모른 일이다. 노인이라고 다를 건 없으니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가방을 확인한다. 물건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 분명하다. 노인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설마 그 산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총구를 계속 겨누며 다 털었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것마저 살펴 딱히 특별한 거 없다며 노인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다. 이런 노인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상궂다. 우리 그룹으로 영업하는 건 어떨까? 저른발이이긴 하지만 사람을 그냥 내치기에는 좀 그럴 것 같다. 영입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적당한 물과 음식을 쥐어드리고 떠날 수는 있을 것 같다. 수색하러 와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돕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총구를 뒤로 빼내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총구를 들이대고 여기는 이미 다 수색한 거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별거 없다 이러면은 이제 가야지. 가야지. 당신은 주택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버석! 기분 나쁜 소리 한 개 검붉은 선혈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가 이내 주택의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깨진 좀비가 이내 털썩 쓰러졌고 아무래도 생전 부부였던 건지 둘이 복도에 엎어져 쓰러진 게 왠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굵고 핏줄도 도드라진 손과 얇고 가는 손 둘 모두 부패가 진행되어 참백한 살갗에 약지에 끼어진 반지도 그대로였다. 그러다가 당신은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헉! 아이가 겁에 질려 당신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린 소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눈을 꽉 감고 벌벌 떨며 애원하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는 데리고 다녀봤자 식량과 식수만 축낼 뿐이다. 여기 두고 주택을 빨리 빠져나간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인데 그냥 두고 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달래는 동행할지 물어본다. 그룹에서 책임질 여력은 없다. 그냥 적당한 식량과 물 정도만 대충 앞에다 던져놓고 빠져나간다. 아이를 데려가면 그룹에서 인간성을 추구하는 파벌 쪽의 신뢰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내 입지를 굳게 굳힐 수 있겠지. 그럼 이후에 내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아이를 속이고 데려가서 약탈자무리에 아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데려가서 광대 훈련을
너무 이게 참 이거는 진짜 아니나. 그니까 진짜 이거 아까 사이코패스 나왔다는 그 투수 이거 고른 거 아니야? 아이를 데려가면은 총을 쏘는 방법, 좀비와 싸우는 방법 가르치면은 1인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1인분을 할 정도로 키우긴 할 것 같은데. 데려가면은 그룹에서도 그럴싸하지 않을까? 그것도 맞긴 해. 근데 인간성 하나 가지고 아이 데려가는 걸로 그게 될까? 데려가면은 뭐 쓸모가 있겠지. 당신은 머리에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어이, 그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혼자 지나가다 미처 2인 1조로 다른 파트너와 떨어졌을 때 그대로 당신은 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관자놀이의 차가운 쇠 감촉이 느껴졌다가 사라졌고 눈을 흘겨보니 그것은 총구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바로 죽일 거야. 네가 아무리 재빨라도 총알보단 느리니까 움직여도 죽은 거고. 당신은 특수요원도 아니었고 머리에 겨눠진 총구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돌리기까지 재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말을 잘 듣는군. 잘 들어. 오늘 이놈들을 기들이 습격할 거다. 일로 바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주지. 네가 거기 있는 놈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너랑 투항하는 놈들은 살려주겠다. 가서 일로 바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어쩌죠? 그렇게 말한 습격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일러 바치거나 투항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그룹을 미리 떠난다. 생포당할 일도 맞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무슨 놈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돌아가서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투항하며 살 수는 있다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적어도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돈독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니 기왕 붙을 거 갈아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 이거는 싸워야지. 우리 쪽으로 뚫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해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이득을 볼 수도 있어. 물론 산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더 크게 세력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득.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더 크게 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당신은 쓰러진 사람들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일어서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용건 있으세요? 약간 당황한 낯으로 안경을 쓴 상대방이 당신에게 경계심을 품은 건지 거리를 벌린 채 좁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 그 자리에 서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차림을 보니 그는 의사인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홀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홀로 다닌다고? 이거 무조건 영업갑 아니에요?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깨를 두른 가방 사이에서 뼈톱이 튀어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시선이 자신의 가방에 온 것을 인식한 건지 인상을 고이고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난 같이 갈 생각도 없고 특히 털 생각이라면 다가오지 마세요. 어쩌죠? 의사가 그룹에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온갖 해열을 하는 말과 함께 그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야 하니까 강제로라도 그래야만 한다. 당장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끌고 간다. 협조의 뜻도 보이지 않고 분명 희귀한 인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할 짐도 늘어나는 것이다. 의사가 있어도 물리면 끝인데 굳이 무리해서 영업을 시도할 필요는 있을까? 권총으로 그들 위협하여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의사라면 분명 의약품을 가지고 있을 테니 유용하니 쓸 수 있겠지.
데려가야 할 때. 그리고 초반부터 잘 보여야 된다고, 의사는. 고급 인력. 고급 인력. 끝이야? 부추기는 조종자요? 생존 확률. 당신은 그룹에서 영향력을 얻는 것을 희망합니다. 높은 소속감은 이의 방증이며 사실상 생존율이 제일 높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같은 그룹의 다른 인원들이 위험성을 가진 일들을 시키며 부추기는 데 능하며, 따라서 정작 자신은 그 위험에서 빠진 채 안전하게 있고는 합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당신은 교모하게 그룹에서는 입지를 굽힌 채 지도자는 아니되 중력을 맡고 있으며 그로 하여금 모든 유형들 중 제일 높은 생존율을 자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악행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손을 더럽힐거리는 경계하는 스캐빈저의 위선적인 모습이 극대화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에 있을 때 묻어가거나 졸속 처리를 하거나 자신은 빠지려고 하는 이기주의자이기도 하죠. 동시에 간사하지만 영리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얻기도 쉽고요.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악행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당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 및 그룹의 여론을 이용합니다. 워킹데드를 많이 봐서 그래 이거. 진짜야 이거. 과학적인 불안당들은 당신이 도박을 걸어볼 만한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만 든다면 상당히 풍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악행을 꺼리지 않을 당신으로 하여금 나쁘지 않은 조건이 될 겁니다. 다만 그들을 잘 사로잡아야 할 겁니다. 외면하는 부역자는 당신이 희생시키기 쉬운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당신이 제일 크죠. 자신의 악행을 그에게 떠넘기곤 하면서 책임을 피하고 나중 가서는 그 넘겨둔 책임들로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폐쇄적인 파수꾼의 공동체는 쉽사리 당신이 침범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교모한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가 극도로 심하니 말입니다. 먼저 들어가 보세요. 아니, 배신하는 내통자는 당신의 라이벌이자 눈의 가시입니다. 부충이려다 오히려 당신이 된통 등쳐먹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오래 살아남아야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있는데 오래오래 잘 살아남아 부귀영화 누려야지. 오래 살아야지. 내치킨 되는 것도 싫고 착한 척하다 일찍 죽는 것도 싫음. 부추기지 않고 권유입니다. 그래요, 권유예요. 표 투게더에 한글로다가 올려주지 않았나? 아, 링크가 링인 건가? 아,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좀 아래에 있어요? 아, 여기 아래 말고 투게더 아래. 잠깐만, 보기. 아포칼립스. 어디지? 제목이 뭐예요? 테스트. 이거 어때요? 아, 여기 있다.
여기에 투수가 한글로 적어줬는데. 아,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 나왔죠? 부추기는 조종자. 부추기는 조종자. 불량스러운 약탈자, 경계하는 스캐빈저, 침묵하는 수색자, 부득이한 정찰자, 경이로운 모시갱이. 여기야? 호호호호호. 침묵하는 수색자. 가운데? 어떻게 가운데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살아? 근데 이렇게 살면은 잘 살긴 하겠다, 그쵸? 못 살 수가 없어. 응. 런지야, 공범앱부터 알아봤어. 먼저 가서 죽어보라고. 그 다음에 가보겠다고. 스캐빈저? 스캐빈저가 뭐지? 내 것도 캡처해놔야지. 부추기는 조종자. 부추기는 조종자. 이렇게. 여기다가 올려놔야지. 생존 확률. 희생당한 운명이라고? 내가 그렇게 나빴나? 아닌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살긴 살아야지. 근데 안 그래요? 오케이, 봅니다. 보자 한번. 투수 거부터 봐야지. 근데 근데 좀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 경화 사이트 주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묵하는 수색자. 침묵하는 수색자. 침묵하는 수색자. 이게 딱 가운데였나? 극악무도 맛. 피해가 없다면 이득도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이런 생각으로 하려고 섣불리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간다는 말인가? 경계하는 스캐빈저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뭐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스캐빈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 피해 0에 수렴할 정도로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 고르셨어요? 그 동료가 물렸다고 얘기했을 때 뭐 고르셨어요? 그냥 이제 따로 가자? 아, 격리. 빠이빠이. 빠이빠이. 타협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선한 성향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경계하는 스캐빈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줄이면서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자신의 피해도 없는 동시에 이득도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 0에 가까운데 그래서 가운데인가 보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자신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대응합니다. 빨리 죽는다고?
나한테 조종당해서 죽은 거 아니야? 이분이 스캐민저구나. 나 이거 이제 다시 보니까 알겠다. 응. 불신주의 방랑자. 왜 아무도 안 믿어? 극악무도 막아파. 이분 이상해요. 이분 왜 방송 안 와? 뭐 골랐는지 빨리 물어봐야 되는데. 뭐 고른 거야 도대체? 인간 말종 뭐야? 친구 죽였나? 나 사실 물렸어. 히! 탕! 이거 아니야? 왜 안 와? 뭐지, 사페인가? 사페 아니래요. 외면하는 부역자. 외면하는 부역자. 10월달에 해본 테스트지만 외면하는 부역자. 연초 초에게 희생당해버려. 당신의 마음에 병이 들어가겠죠. 호구따. 아니 뭐야, 그림 왜 이렇게 귀엽게 그렸어? 언제 그렸어? 우선 소속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게 된다면 다행인 일이겠지만 과학적인 불안감과 같은 이들이 득실거리는 그룹에 가게 된다면 악몽이 시작일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부역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영강이. 제가 영이거든요. 당신이 최전선으로 떠밀려서 희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선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에 있다 한데 그들의 모습을 감추고 뻔뻔스레 뒤에서 부추기며 조종하고 있으니 그들에 대해 민감한 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먼저 가보세요. 궁금하니까 먼저 가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그 배신자가 제일 잘 살고 이게 생각하면은 여기저기 배신하면서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나쁜 놈들이 뭉쳐있는 그룹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앞뒤 안 가리고 다 뺏으면서 다니고 그런 사람들 그 워킹데드에서 야구 빵망이 들고 다니는 애 그룹이 딱 여기 아니야? 거기가 되게 잘 살았잖아. 거기가 용이고 부추기는 조종자는 이 밑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 폐쇄적 파수꾼, 외면 부역, 불신주의 방랑자 여기를 어떻게 서든 써먹어서 너 먼저 가봐 해서 결국에는 안전하다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머리가 좋네?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전 잘 살 겁니다. 나는 살 거야. 재미있었다. 재밌네요. 최근에 했던 테스트 중에서 꽤 재밌었어. 그럼 극악무도 막아파 한번 봐봐야지. 극악무도 막아파. 아,
불량스러운 약탈장아 내 수하? 얼마나 여기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영희.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왜 박수를 못 치지? 내가 한쪽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재밌다. 재밌다. 빰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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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 됐나? 행복해. 난 살아남았어. 일단 나는 살아남았어. 죽진 않았다고. 안 죽었다고. 와와와와. 근데 좀 잘 만든 것 같기도 해. 만약에 진짜로 제가 저런 세상이 된다 해도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내 입지를 굳히고 나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나 나쁜 사람일지도.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남을 죽여도 되냐고. 아니 죽인 건 아니지. 나 대신해서 희생을 한 거지. 죽인 건 아직 그간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어.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러고 나 대신 이제 희생을 하러 가는 거지. 그게 죽은 거지. 죽긴 죽은 건데 본인이 선택해서 죽은 거잖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희생당한 건데. 가스라이팅. 내가 일부러는 안 죽였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남으면 좋은 거지. 살아남았잖아 어쨌든. 어찌 보면 내가 제일 나쁜 사람 아닐까? 이게 약간 그 서당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장인 치고는 너무 무서워. 그니까 서당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나 대신 너가 죽어도 이런 느낌인 거라서 어찌 보면 대놓고 넌 죽어라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사람일지도? 그러니까 아이 콧 막혀. 맞아.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 테스트 때 사이코패스 나왔어요. 이게 거기서? 아니 재미로다 하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였는데 그게 나올 줄은 몰랐지. 이상하네. 버그인가? 이상하네. 소시오패스? 아니야,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